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오늘은 둘이 하는데요. 네. 형식을 다 한번 깨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네. 굳어진 형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은 뭐 크게 저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스포일러 없는 거, 스포일러 있는 거 뭐 이렇게 좀 있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냥. 네. 그냥 보고 얘기해보자. 그냥 얘기해보자. 아무렇게나. 네. 아무렇게는 아니지. 그래도. 네, 그래서 형식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약간 이제 질릴 수 있으니까 네. 그냥 한번 해볼까 싶은데 스탠바이 웬디를 갖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다 내려갔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 100개가 안 되더라고요, 스크린이. 네. 그래서 이거를 극장에서 보시기가 쉽지 않겠다. 이미 보신 분들 어느 정도 다 봤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몇 명이죠? 3만 거의 한 4만 명 조금 안 되는 관객이 봤던데. 39,800명 봤으니까 네. 4만 명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어저께 1,700명 봤으니까 보실 분은 다 봤다고. 오늘 내일 지나가면 이제 지나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 극장에서 찾아보시기가 쉽지 않아서 네. 줄거리 소개를 원래 하던 대로 각 잡고 막 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격식 없이 한번 그렇습니다.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네. 대략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일까? 저는 이제 트레키가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가는 얘기인가? 여기서 트레키라 하면 스타트랙 광팬 네. 트레키라고 하죠. 그렇게 네. 이제 설명이 돼 있으니까 트레키가 뭐 직진하고 뭐 여정을 떠난다는 둥 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가 뭐 귀중한 아이템, 레어템 이런 거를 사러 LA를 가는 얘기인 건가? 네. 아니면 뭐 스타트랙과 관련된 뭐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출연자를 만나러 내려가는 건가? 네. 뭐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가서 봤거든요. 네.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 뭐야? 이런 얘기였어? 일부러 감췄구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예고편이나 뭐 소개 문구나 이런 걸 보면 다들 그냥 스타트랙 광팬인 트레키가 우여곡절 모험을 겪는다로 이제 예상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죠. 그게 뭐 꼭 틀린 건 아닌데. 그렇죠. 네. 네. 다른 방점이 있었다. 네. 네. 그걸 일부러 전면에 안 내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내려갔으니까, 뭐, 알아서 들으세요. 스포일러 있다 우린 얘기했으니까. 그래. 자폐를 아주 심하게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자폐를 앓고 있는 소녀가, 네. 이제 스타트랙의 시나리오 공모를 하러 네. 내려간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게 알고 봤어요? 아니요. 아니면 그 정도라도 상상을 하고 봤나요? 전혀 저는 뭐 시나리오 공모인데 얘가 직접 내려가야 되는 거면 진짜 시골인가?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냥. 시나리오 공모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막 시나리오 쓰고 막 종이 막 날리고 하는 장면이 있길래 저걸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뭐냐? 얘 완전 진짜 시골인가? 예를 들면 뭐 시외 버스 처음 타보나?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하긴 했었지. 저는 예고편을 잘 안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냥 네. 들어가서 네. 무인 상태에서 영화를 좀 그냥 따라가 보자.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사실 그게 더 좋을 때가 있지. 예고편 되게 재밌었는데 이런 거 나오는 네. 상황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버리스에서 이것도 이제 포스터만 보고 대략 설명 있는 거 건성건성 보고 이제 갔는데 네네.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가져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대충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 우편으로 못 보내는 이유가 생기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게 나오면 뭐 어렵게 가겠지. 그렇지, 그렇지. 가서 내겠지. 그렇지. 그리고 당선이 될까? 라는 생각 정도. 그렇죠. 이제 하면서 영화를 따라가면서 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인상평. 만약에 그 예상을 그냥 가져갔으면 진짜 밍숭맹숭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나온 결과. 왜냐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 같고 시나리오 내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럼 얘한테 어떤 문제가 있긴 해야 될 텐데 캐릭터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갔다가 내가 예상 못하게 시작하니까 거기서 오히려 그냥 좋았어요. 오히려 그냥 평범한 애였다. 10대였다. 왈가닥 10대 시골애다 뭐 이러면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오히려 기대가 됐죠.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거기까지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약간 사춘기에 왈가닥 소녀다 하면 뭔가 뻔하지만 내가 별로 재밌어 하지 않을 장면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내가 싫어하는 아빠는 완전 스타트랙 광팬이었어.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심파로 가지 않을까?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전혀 그거랑 맥이 다르니까. 그렇지. 오히려 뭐 그런 지점에서는 보는데 재미가 있었다. 근데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네. 저는 근데 생각보다 네. 그 정도 예상하고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봅시다. 라고 네.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게 가져가더라고요. 얘가 걸어서 가야만 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어렵게 세팅을 해놨고 네, 네. 가는 여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저렇게 되면 어떻게 가? 그렇죠. 저러면 어떻게 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이제 몰아붙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잖아. 낼까? 못 낼까? 뭐 내면 될까? 안 될까? 이건데 우리 이제 기부를 다 보고 나서 한 말이 이거였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자막 하나 뜨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그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사진이 한 장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니면 저는 스타트랙을 잘 모르니까 네. 그렇게 막 심취해서 보지 않았으니까 네. 내가 모르는 시리즈 중에 하나 정도는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시리즈가 있으면 그렇지. 막 사진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스타트랙 출연자들하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찍고 그렇지. 막 이런 사진 나오면 좋겠다. 그럼 완전 소름이었을 텐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조금 그래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포스터에 레이디버드 제작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레이디버드는 실화야? 실화서 뭐 그렇게 뭐 엄청났어?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실화라기보다는 감독 본인 얘기잖아요. 레이디버드가. 그렇지. 꽉 차 있는 디테일에서 그래도 좀 뭔가 생각할 거리도 조금 깊어지고 아니면 재기발랄한 거에서도 한 걸음씩 더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시작은 되게 좋고 소재도 되게 좋은데 뭔가 어마어마하게 감정을 내가 느낄 수도 있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서 못내 아쉬움이 좀 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화 같은 얘기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잘 반영된 게 존 큐 같아, 존 큐. 존 큐. 네. 덴젤 워싱턴. 적당한 디테일도 있고, 그리고 뭐 적당한 리얼리티도 살아있는데, 네. 잔혹하지 않으면서, 뭐 나름의 메시지도 담고 있고, 네. 뭐 이제 이런 종류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뭐 이런 그냥 동화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도 한 중반 이후 정도까지 보면서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영화를 참 계속 궁금하게 만들면서 보게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 다 보고 나와가지고 좋았는데 좋은데 이건 뭐지? 2% 모자른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도대체 내가 왜 2% 모자람을 느끼지? 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거든요. 이게 레이드버드를 봤을 때와 또 다른 것 같아요. 처음 딱 시작할 때는 약간 내 기대보다 조금 더 괜찮은데? 이러고 봤단 말이지. 네. 끝날 때쯤 이 영화가 진짜 좋으면 내가 감상이 정말 훌륭한 감상문을 쓸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하는 그렇죠. 기대가 막 가다가 그렇지 않고 약간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보고 괜찮은 영화인데 그치. 그래서 뭔가 제작진도 그렇고 제작비도 그렇고 뭔가 좀 100% 실화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근데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훌륭하다고 하기에는 약간 이 기분 뭘까? 뭐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게 이제 뭐 영화에 대해서는 시네타운 19에서 이 스탠바이 웬디를 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정보는 거기 가서 들으세요. 이렇게 네. 네, 뭐 이거를 그렇잖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왜 2% 모자랐는가에 대한 저의 궁금증을 그래요.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는 답을 얻었어요. 네. 나는 왜 2% 모자라게 느꼈는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자세한 거는 형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말 많이 했대. 네. 스탠바이 언디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는 했대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이클 골람코라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뉴욕타임즈에서 어떤 기사를 봤냐면 반지의 제왕 덕후였던 소녀가 뭔가 이제 그 팬픽을 써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고 맞아. 이걸 연극으로 썼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독백만 있는 연극을 썼는데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본 사람들 울고 막 다 내 얘기다 이러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헐리우드 제작자들 한 입에까지 들어가서 귀에까지 들어가서 입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귀에 들어가서 영화로 나왔다는 건데. 영화 보면 이제 다코타 패닝 말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막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굉장히 싸게 잘 찍었고 영화도 뭐 나름대로 훌륭하게 잘 만들었고 그렇죠. 야 이거 되게 감각 있게 만들었다 싶은데 도대체 이놈의 2%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래. 야, 요렇게 얘기하는 이 영화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송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 그치. 지네가 만들어봐도 2% 모자라대. 그렇지. 아니,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 실화를 모티브로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쓰는 거에 있어서는 설정을 하잖아요. 완전히 실화, 처음부터 끝까지 실화가 아닌 이상해야. 이렇게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쫙 풀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제가 맨 마지막에 느꼈던 게 약간 가짜라고 느낀 것 같아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리고 막 노력한 거를 본 느낌이었어요. 근데 감동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보통의 경우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자체로 보는 사람이 진심을 느끼면 감동이 턱 오는 것 같은데 이건 감동을 줘야 해! 라는 미션을 놓고 뭔가 고안해낸 느낌이다. 그 미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린 느낌이 든 것이 저는 이제 복귀를 해보니 다코타 패닝의 캐릭터 자체가 일관성이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감동으로 느끼기에는 뭔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의 감동이 느껴지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왜냐면 맨 처음에 나오면 이 친구가 혼자는 옆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알려준 내용만 정말 칼같이 지키면서 생활을 그나마 할 수 있는 아주 중증의 자폐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길 건너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길을 건너면 안 돼. 그리고 건너가서 단순 작업이 반복되는 시나본 만들고 뭐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색깔 정해진 옷만 입고 다 이렇게 짜여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보고 싫지만 보라 그러니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글 쓰는 걸로만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저 친구가 저렇게라도 하니까 살고 같이 사는 언니 그 미혼모 밑에서 같이 자란 언니조차도 이런 시설이 아니면 이 친구가 아이를 이렇게 안거나 이런 것도 못하니까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친구로 세팅이 돼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스스로 역경을 많이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자칫 잘못하면 언뜻 해서는 쉽게 잘 해결을 못할 것 같은 상황도 기지로 막 해결을 하는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나오니까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내가 우와 하고 했을 텐데 그게 이제 가장 나온 게 마지막에 봉투 집어넣는 거잖아요. 내 이름을 알아요? 내 이름을 알아요? 모른다고 확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지. 딱 웃으면서 나올 때 야, 똑똑한, 나도 생각을 못했던, 야, 저기서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 이야, 근데 저거는 정말 많이 잘 생각했구나. 근데 제가 아니고, 이거를 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생각했구나. 그렇지. 그게 느껴지니까, 저 친구한테 내가 사실은 감정이입해가지고 눈물이 나야 되는데, 야, 저 친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죠? 나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뒤통수를 때리고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거를 내가 그리고 이제 막 병원에서 도망갈 때도 거의 뭐 저거 보온 아닙니까? 보온? 깜짝 놀랐어. 문 제끼고 없어 뛰어내렸어요. 막 그랬는데 막 그걸 딱 예측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나와서 도망가고. 와. 야, 저거는 거의 뭐. 그러면서 메모도 남기고 나가잖아. 그렇지. 여유 있게. 완벽하잖아, 얘가. 이거는 본이잖아. 그렇지. 이거를 자폐아가 하는 거라고 하기에는 한 번 정도 기지를 썼거나 아니면 아예 맨 앞에 설정을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폐아인데 자폐아가 사실은 아니고 이런 시설에다가 집어넣어놨지만 자기는 자폐아가 아닌데 나갈 수가 없어서 자폐아인 척 하고 있거나 뭐 이래야 해결될 만한 문제여서 혹은 다른 능력이 있거나 서버트 증후군 같으면 뭐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몇몇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하다 하면 또 뭐 다르게 또 해결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떨 때는 뭐가 괜찮고 어떨 때는 뭐가 안 괜찮고 하니까 애가 어느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지? 이거의 기준이 좀 왔다 갔다 한다? 거기서 오는 불만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중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75센트인가 밖에 없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냐. 안 된다. 쫙 밀어가지고 이제 밖에서 보고 있는데 네. 거기를 이제 화물칸에 몰래 타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의 리얼리티면 이 친구가 화물칸에 막 타다가 붙잡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내려올 것 같은데. 잘 넘어가. 그건 또 몰래 싹 숨어가지고 싹 감쪽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 보면 그 정도 되는 애면 길 건너지 말라 해도 건너서 갔다 갔다 하고 막 다 했을 것 같은데. 요령껏 했겠지. 그치. 근데 초반에 나왔던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다라는 거를 캐릭터로 설명하느라고 보여줬던 거하고는 그 뒷부분에 있었던 게 너무 다르니까 네. 이게 이 친구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 친구의 여정을 통해서 위기도 타게 하고 감정도 조금 느끼게 하고 네. 감동을 받게 만들고 싶은 네. 요런 제작진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뒷부분에 가서는 좀 2% 모자라게 느낀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처음에 이 영화 보고 그냥 시골 소년가 했던 게 아니라 얘가 약간 자폐아구나 했을 때 제가 기대했다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난관이 나오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어요. 네. 우리에게는 난관이 아니지만 얘한테는 굉장한 일들로 닥치겠구나. 그냥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게. 그럼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싶었던 건데 나도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을 얘가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할 거였으면 왜 얘가 그걸 하지 못하는 애로 설정을 해놨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자폐가 그렇게 중요하게 이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필요했나 싶으면서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애로 궁지로 막 몰아놓으려고 하다 보니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진짜 자폐하면 심지어 그 마켓 스트리트는 절대 건너면 안 된다 라는 애잖아요. 이 정도면 LA가 아니라 마켓 스트리트 건너가지고 약도 보고 가는 걸로도 충분히 여정이 그려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치. 왜 이것까지 써먹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자폐아에 대한 그런 몸이 불편한 아니면 뭐 자폐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가 막 소환이 되면서 걔네는 그게 굉장히 극복하기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얘가 굉장히 힘을 얻을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보여지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그걸 쉽게 넘긴 것이 영화를 보기 편하게 해준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는 굳이 얘가 왜 자폐해야 했지? 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점이다. 그러니까 영화의 톤을 결정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어떤 점이 웬디가 이제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했잖아요. 언니하고. 근데 맞아요. 언니가 이사를 가느라고 그 피아노를 밖에다가 내놓잖아요.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맞아. 써 붙여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웬디가 와가지고 그 피아노를 밖에서 치잖아요. 네. 당연히 언젠가는 저거 웬디가 치겠지. 그렇지. 라는 생각이 이제 중간에 들잖아. 네. 근데 친단 말이에요. 와서 그 언니가 원래 하던 그 네, 노래를 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를 주니까 안고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딱 끝나는데 이 영화의 톤이 이렇게 감독이 만들고 싶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2% 아쉬운 그래 아쉬워도 어쩔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 피아노를 잘 안 치는 그리고 그냥 놔둔 방치한 피아노로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내놓느라고 네. 길바닥에서 덜덜덜덜덜 막 끌고 그쵸. 이렇게 쭉 밀어서 옮겨 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 되면 튜닝이 다 풀립니다. 그래. 튜닝이 다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라고 그래가지고 네. 예, 앞에 이렇게 서랍같이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많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피아노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연주할 때는 거의 뭐라 그럴까 뚜껑 있는 피아노 있잖아요. 그랜드 네. 피아노 같은. 그랜드 피아노 소리가 나. 아, 그래. 음악이. 네. 음악은 음악을 연주하는데 네. 이건 따로 거기서 친 걸로 해가지고 입혔더라고요. 네. 저거는 업라이트 피아노 소리가 아니고 네. 그리고 진짜로 약간 리얼리티를 좀 하려고 그랬으면 음이 나간 것 같은 조율 안 된 나무 옛날 피아노 소리 있거든요. 그래. 되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슬리는 이런 네. 땡땡거리는 피아노. 네. 그 소리로 차라리 이게 나왔으면 이 영화의 톤이 그치.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그치. 그렇게는 가져가기 싫은 것 같아요. 혹은 거기서 얘가 막 치다가 거기서 행복하게 잘 끝나기 직전에 한 번 정도 막 음이 이상해. 그럼 우리 웬디가 인상을 찡긋하다가 그럼 언니가 튜닝 하자고. 그럼 다시 인상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걸로도 가져갈 수 있잖아. 그치. 얘 어떤 상태의 어떤 예민함이나 그래도 언니는 이해하는구나. 근데 그냥 굉장히 해피하게. 거기서 치는 내내 그랜드 피아노에서 아마 스타이어웨이즈 이런 걸로 쳤을 걸로 추정되는 굉장히 청명하고 맑은 소리가 쫙 이렇게 나오면서 넘어가거든요. 믹싱실에 있는 좋은 피아노로 친.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영화의 톤이 이걸 통해서 그냥 가공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게 진짜로 생각하면 음도 좀 틀릴 수 있고 여태까지 나온 걸로 보면 음이 맞거나 이렇게 나오는 게 일치에 잘 안 맞는다. 그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그렇지. 여기서는 원래 웬디가 좋아했던 곡 그렇지. 그 곡을 아름답게 치면서 모두가 거슬리지 않게 그렇죠. 짠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끝나야 되니까 그쵸. 거기선 그런 거 넣으면 아예 안 어울려. 안 붙어. 감동 코드는 지금 그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바꿔놓은 거다 보니까 네. 자폐를 가진 친구의 이야기, 일상을 다뤄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감동을 깨우치거나 이러기에는 가공된 것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결국 다 보고 나면 굉장히 동화 같고 좋은데 싫은 거는 아니에요. 네. 좋아요, 확실히. 영화 참 어려운 여정 잘 뚫고 나오고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봤는데 근데 이게 2% 모자란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라고 혹시 느끼셨던 분들은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그쵸. 근데 야, 니네 훅 들어가서 막 우는 영화 말고 이런 소소한 영화도 있는 거야. 라고 방문하실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게시판에도 좋았다고 막 그쵸, 올려주신 그쵸. 분들 계시니까. 네. 소소하면서도 약간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다. 주노, 레이디버드 같은 영화랑은 조금 다른 게 팬시하게 기획된 소소함 아닌가? 그렇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기획된 소소함. 네. 네. 소소하고 미세한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 눈에 이렇게 막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뭐가 더 나온다기보다는 자세히 보지 마. 라고 하는 느낌이랄까? 예. 약간, 그래서,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왜냐면 소스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면 가는 길의 여정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얘가 병원에서 발견되고 그때부터는데 언니, 요양원의 원장 선생님, 그리고 웬디. 이렇게가 그럼 같이 갔으면 안 되는 건가? 그 뒤로는? 그러면서도 우여곡절이 많을 수 있잖아요. 이건 그냥 혼자 써보는 상상입니다만. 병원에서 잡혔어. 그 병원에서 잡혔다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염려 때문에 다행히 여전히 중단된 거야. 근데 그 사정을 다 알고 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얘를 도와서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길에서도 하지만 몇 마디 말, 몇 마디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거길 간다. 그러면서 원장의 아들과 듣는 말이 소통하고 그러면서 갓난애가 있던 결국은 그 아이파 훔쳐가는 그런 부부를 만나기도 하면서 얘가 처음으로 다른 집 애를 안아보는 걸 언니가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충분히 현실적이지만 힘든 여정으로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그런 게 조금 남는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요 정도까지만 내가
인정을 하고 나머지 거는 가공을 좀 해서라도 감동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당선돼가지고 그렇지. 돈 받고 막 집 이사 가고 그렇지. 이사 안 가도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뒷부분은. 그래서 엄마 집 안 가도 되고 피아노도 큰 거 사고 막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쫙. 그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러면 너무 홀리우드 로맨틱 코미디의 공식을 따라간다고 생각이 들었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끝에 거는 떨어졌다고 나오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좀 더 차라리 디테일에 집중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어려움에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편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화의 톤을 넣고 약간 고민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한 느낌이랄까요? 기획된 소소함인데 그럼 더 소소하면 왜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마켓 스트리트를 건너가지고 우편물을 넣는 걸로 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그러면 지금 제작비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그나마도 받지 못했겠지 제작비를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그러면 자폐가 아니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자폐가 아니야 애가 멀쩡한 시골애야. 가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애매한 지점이 있어. 결국 그러면 이제 디테일에서 우리가 편하게 그냥 감동을 느끼게 되는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힘들게 감동을 느끼게 하는 몇 개,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막스를 지연시킨다던가 아니면 감동의 크기를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미묘하게 뭔가를 해놓는다던가 하는 게 어쩌면 연출의 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레이디 버드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저거는 비슷하게 소소하고 막 나를 밀어붙이진 않지만 그치 제가 저기서 저런 말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겠다. 제가 근데 저기서 저럴 수밖에 없잖아. 뭐 이런 게 내 마음에 꽂히니까 제가 미국의 그런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다닌 여학생이 아님에도 저건 진짜 같으니까 오는 그냥 즉각적인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뭔가 좀 너무 고안된 전형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캐릭터의 느낌이 뒤로 갈수록 더 크게 드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거 아닌가.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물론 그 뒤에도 좋아요. 영화가 뭐 삐리리 같은 영화들보다는 훨씬 나은데 이미 늦어버렸어 하면서 혼자 막 방에서 못 자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쟤는 저 때 정말 절망하겠다. 애가 이상해질 수도 있겠다.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 하는 게 막 느껴졌거든요. 어른들한테 얘기하거나 해가지고 일요일은 우체국이 안 하고 월요일은 쉰다. 그럼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보내면 되는 건데 얘한테는 그게 안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미 늦어버렸다 하면서 막 우는 수밖에 없잖아 얘는. 저런 상태의 이 내구나. 그러니까 확 이해가 갔거든요. 쟤처럼 사고 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근데 그 뒤에 본이야. 약간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 근데 저는 그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여정을 떠나면서, 뭐, 얼마나 어렵겠나. 네, 뭐, 얼마나 어렵겠나. 그거 그냥 돈 있고, 어느 정도 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그쵸. 주변에서 좀 도와주면. 그쵸. 그러니까 뭐, 아슬아슬하게 가가지고, 그렇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씩 갈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뭘 잊어버리고, 네. 뭘 또 강탈당하고, 네. 가가지고 또 사고도 나고, 그렇죠. 매여 있고 막 이러니까, 네. 야, 이거 어디까지 가나. 그치. 야, 진짜 끝까지 잘 몰아붙여서 간다. 그쵸. 여기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거기서 또 막 뒤져가지고 또 찾은 사람들과 또 만나려다가 한시 엇갈리고, 거기 집어넣으니까, 야, 참, 잘 만들었다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은 제 기대한 거를 훨씬 많이 뛰어넘어서 야 굉장히 좀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만났다 하는 게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사실 좋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톤이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안 맞은 게 아닌가. 네.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야 이 영화가 생각보다. 그렇지. 그래서 좀 위게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폐아 친구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그거에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뭐 어드벤처 같이 그렇죠. 뭐 있었던 거라서 그거를 이제 탓하기는 좀 그런데 고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밤새 기다리잖아. 그때 정말 잘 도와줄 것 같은 아주머니가 안 도와줘. 안 도와줘 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생각 정말 많이 한 것 같아. 그렇지. 놓고 가네? 안 도와주네?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잠궈준다든지. 그치. 뭐 안에다가 뭐 이렇게 해준다. 뭐 이럴 것 같은데. 안 도와주더라고.
근데 담요만 주고 가. 그러니까 생각은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정도로 고안된 것밖에 못 느꼈다. 약간 거기서 약간 아쉬움이 든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두 부부를 만나가지고 돈 뺏길 때 약간 조마조마했거든요.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맞아. 근데 큰일이 나기에는 이미 큰일이 날 수 없는 시점까지 시간이 지났더라고. 영화가 그치. 큰일이 났으려면 그 전에 이미 큰일이 났어야 되는데 네. 안전하게 왔잖아요. 네. 큰일은 안 나겠구나. 근데 그냥 뺏어가지고 도망가면서도 굉장히 나름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지갑은 던져주고 가는 정도의 선의를 보이니까 네. 요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위험 부담은 여기까지겠구나. 그렇죠. 이 이상 본인이 위해를 당하거나 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는 않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불을 덮어줄 때도 사실 엄청 위험한 거지. 실제로 치자 그러면 아니 그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그래. 밤중에 거기에 그렇게 있으면 큰일을 당할 것 같은데 그쵸. 사실 그 장면에서는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영화의 톤이 그렇게 큰일을 당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쵸. 그냥 해가 뜨겠구나. 네. 오히려 그리고 해가 뜨더라고. 잘 자고 일어난 숙면을 취한 연출이 돼 있어. 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거든요. 그치. 마음은 편해지긴 했는데 그럴 거면 좀 더 편하게 해주지 처음부터 약간 이런 느낌도 약간 이 양가적인 감정이 계속 들게 만드는. 네. 거기서 그 도둑 부부 중에 여자애가 그래도 미안해하고 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언니와 동생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쌓인 게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남에게 위해를 가는 게 꼭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자폐를 겪고 있는 동생을 옆에서 봤던 언니와, 그리고 그 언니의 그런 거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동생이 서로 날선 공방이 한두 번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없어졌던 동생을 찾아내면 얼마나 반갑겠어. 근데 정말 화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그냥 넘어가니까 감정이 막 파고가 그렇게 높낮이가 크지 않으니 거기서 오는 안도감도 있지만 좀 맹한 느낌? 이것도 동시에 오는 것 같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충분한 로드무비로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네. 가공된 느낌이 조금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 2% 정도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에 다코타 패닝 하나 가지고 영화를 이제 만든 거고 네. 연기는 잘하더라고요. 네. 간만에 다코타 패닝이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더라고. 눈 잘 못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그래 야 연기는 참 잘하지. 맞죠. 그러니까 다코타 패닝 보는 맛에 이제 따라가긴 했는데 네. 나중에 본인은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나의 능력치가 어디까지지? 그렇죠. 네. 인터뷰 같은 거 보니까 자기가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자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약간 좀 수줍어하는 거랑 병이 있는 거랑 다를 텐데 우리가 내 얘기 같다라고 많이 공감할수록 그렇지. 그럼 제대로 못 다룬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고 이렇게 눈 마주치고 얘의 말을 잘 귀 기울여주면 별 문제 없는 건가? 그러니까 그걸 저도 잘 모르니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로 딱 기준점을 설정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본인은 어땠을까 하는 궁금함은 조금 들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가는 여정을 담은 영화인데, 저는 전에 이제 차 가지고 LA에서 샌프란시스코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 꼭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휴가를 길게 내고. 네. 한번 이제 친구하고 둘이 차를 몰고 한번 갔어요. 차로 가야 한다, 반드시. 그렇지. 네, 차로 가야 한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막 산타바바라 막 이런 데 막 들러가지고 막 일부러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갔다 왔는데 달렸던 길이 나오잖아요. 거꾸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네. 야, 그때 생각나고 좋더라고. 재밌겠다. 그래서 중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버스에서 쫓겨나고 막 그 도로 막 계속 달리고 막 이런 거 볼 때는 야. 남다른 감회가 있었겠네. 그치. 그 루트를 따라서 한번 가봤다고. 나름 그래도 뭔가 그러게. 좀 그랬는데, 뒤에는 조금, 나는 파라마운트사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그치. 그냥, 건물 몇 번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들어가보고 싶다. 약간. 네. 그렇지. 라라랜드에 보면 둘 다 쩔일 때, 첫 만나서 데이트하고 할 때, 데이트 하자고 쫓아올 때 남자 주인공이 그때 무슨 스튜디오 서로 거닐면서 그렇지. 촬영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뭐 하면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서 이게 돌아다니는 장면이 있거든요.
내가 살만 좀 빼고 가서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갑자기 혼자 들면서.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스탠바이 웬디를 저희가 했는데 네. 뭐 극장에서 보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막 많이 내려가서 4만 명 정도 봤는데 네. 그래도 다코타 패닝의 연기가 굉장히 네. 좋아요. 그리고 영화가 진짜 따뜻해. 따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으면 이만한 영화가 없을 수 있어,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거 안 보고 싶고 네. 딱 정제된 수준의 맞죠. 이야기를 조금 보고 싶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다 하면 부담 없이 그냥 충분히 감동적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가 많아지는 게 영화 산업적으로도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배우들의 포션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점점 뭐 아니면 도로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막 엄청 막 쎄하거나 혹은 막 달리는 영화 이렇게 막 익숙해질 때쯤 중간 지점에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형적으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네. 오히려 우리가 다양성 영화, 작은 영화 했을 때 깊이 있는 영화랑 동일서상에 두는 것 같아. 이거 제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제가 그 기대만 조금 낮추면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영화에 속하겠다라는 생각도 로튼 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가 토마토 지수가 61%고요. IMDb에서 메타스코어가 6.6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영화를 하나 보고 싶다 하면 네. 뭐 이제 IPTV나 여러 군데 이제 풀렸을 테니까 보시면 그냥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오늘 퇴근을 빨리 해버렸고 내일이 마침 휴일인데 어디 나가 놀긴 싫다 할 때 집에서 혼자 보면 참 좋아.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걔랑 같이 봐도 돼요. 아, 그렇지. 앞에 나오거든요. 귀여운 강아지. 네. 걔가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 아, 그렇지. 네. 뭐 그런 소소한 재미가 충분한 영화다. 네. 소소한 재미를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요. 네. 영화가 많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저희가 그냥 지나가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각 잡고 막 저희가 또 편집해가지고 넣기도 애매하고 네. 애매하게 저희도 방송을 이런 애매한 방송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걸 다른 말로 소소하다 그러지. 가공된 소소함. 소소한 방송.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를 가지고 찾아올 텐데 네. 디트로이트를 저희가 이제 캐서린 비글로 했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기다려왔고 네. 사실. 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너무 안 보셨고 보신 분들이 거의 없고 물론 몇몇 분들이 이제 올려주시긴 합니다만 역시 영화 1위 파케답게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 너무 안 보시고 보신 분들이 너무 적고 CGV 아트하우스 단독이라 보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뭐 큰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화요일 날은 개봉작이라 이제 주라기 월드를 할 텐데 네. 목요일 날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디트로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요거는 저희 마음 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에서 그러니까 우리 취향이 낱낱이 밝혀지겠구나. 네. 그때 뭘 하느냐에 따라.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애매한 사이즈에 애매하게 녹음해야 될 때는 네. 아예 스포일러가 있는 걸 경고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알아서 들어주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Open your heart. That's her. Hey, stop! Open your heart. There's only one logical direction in which to go. Forward.